먼저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을 갖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 그죠? 저는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운동에 뛰어들었나? 그러니까 제가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운동에 관해서 34년째 지금까지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호승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SBS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가더라고. 과천의 지식산업단지가 10년 전에 땅값이 300만 원이래.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냐면 1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88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42만 700호를 정부가 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과천에 40,000세대를 진다는 거야. 그런데 땅값이 10년 전이랑 지금 어때요? 배가 올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왜 이호승이가 거기에 화가 날까?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그 뉴스 보면 감각이 없죠? 제 얘기 듣고 알았죠? 아니,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죠? 근데 왜 이호승이는 왜 화가 날까? 땅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왜 화가 날까? 근데 좀 이따 설명하고 또 보니까 내곡 아파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내곡 아파트 질 때 땅이 700만 원이었대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땅값이 1700이래. 1700. 아파트를 지면 이게 얼마야? 5000, 6000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또 화가 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 뉴스와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한 1989년도 뉴스랑 똑같더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 분당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부가 개발을 하면 거기 현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 대책을 수립해 주는 줄 알았어. 예? 그 현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 대책을 수립해 주면 문제가 없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2024년도에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42만 원을 진다. 그러면 일반 땅을 강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보상 관련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변한 게. 그 결국에는 토지 보상이 되면 땅 주인들은 어때요? 땅 주인들은, 여러분, 땅 주인들은 땅값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부터 얘기를 해야지. 땅은 없어도 땅값을 표시할 때 표준지가와 공시지가로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표준지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살 때 부동산을 가, 부동산. 그래서 우리 땅 이거 얼마, 우리가 여기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냐? 그럼 이거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표준지가야.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가는 뭐라고요, 여러분?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세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억울해도 괜찮지. 네. 그런데 일반 시세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 뭐예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대비 공시지가는 센 데가 60%, 적은 데는 40, 50%밖에 안 돼. 아니,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걸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88 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한 거예요. 1993년 4월 27일 날 정부가 일기 신도시 개발 발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
개발을 한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저는 정부의 말을 믿었었죠. 몇 년도에 여러분? 89년도에 믿은 거야. 아, 정부가 개발을 하면, 아니 그런데 더 파고드니까 땅 주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거기서 농사 졌던 사람, 장사했던 사람, 응? 또 거기서 그 땅 주인 집주인에게 세도로 살았던 세입자들, 그 이 사람들은 과연 뭔가? 저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2024년도에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몇 년도에 가졌다고? 1989년도에 가진 거예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세입자들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은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요? 네. 서울의 달, 네, 한석규 네. 나오고 그 드라마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주택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데 화장실은 어때? 방이 10개면 10세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몇 개? 하나야. 그러니까 화장실 보러 쪼르륵 줄 서 있었죠?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죠? 네. 바로 분당이 그런 거예요. 분당이 1989년도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살던 세입자들이 얼마에 살았냐면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9자, 11자짜리 방이 보증금 20만 원에 5만 원에 산 거예요. 보증금 얼마? 2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 그리고 9자, 11자짜리 방 한 칸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이야. 아니, 여기는 부엌이야.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방값이 쌌겠어요, 여러분? 방값이 왜 이렇게 쌌겠어요, 여기가? 여러분, 1989년도에 분당이 왜 이렇게 쌌냐? 바로 시장이 없어.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여러분, 교통이 편리한 데는 땅값이 비싸겠죠? 네. 시장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집값이 다르겠죠? 네. 여기는 지금 그 성남에 가면은 모란이라는 데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나? 모란이 교통의 요충지가 돼갖고 지금 엄청 발전됐는데 이때만 해도 2, 3층짜리 건물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분당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야, 외길. 자, 이렇게 왕복 1차선. 하루에 버스가 10번밖에 안 다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0시까지 다닌다고 그래도 10번밖에 다니니까 1시간 반에 한 대씩 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통도 나쁘지, 시장도 없지,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값이 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 살겠어? 주로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무작정 직장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거야. 땅 주인들은 어때요? 땅 주인들은 가난해도 자기 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 땅 주인들은 광주정씨, 광주김씨 이런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당에 바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몇 세대냐면 약 2,700세대. 그 다음에 대대로 자기 땅과 집을 갖고 물려받는 분들이 약 1,600세대. 그럼 몇 천 세대야? 4,300세대죠. 4,300세대의 전체 주민 중에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2,700세대야. 근데 정부가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아까?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민이 누구예요, 여기서? 서민이 약 2,700여 세대의 세입자죠. 네. 그럼 세입자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의주 후대책을 얘기한 거예요. 후대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사를 가면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난 이 말을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사기친다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걱정도 팔자를 보니 그냥 내가 그냥 그죠? 목회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구나. 응? 여러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갈 데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잠을 자도 신경 쓰이고 기도해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태사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이 보상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선의주 후대책을 말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선의주 후대책을 말할 때는 감정이 나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마도 몰랐으니까 선의주 후대책을 하게 되면 먼저 이사가면 과연 땅 주인에게 뭘 주고 집주인에게 뭘 주고 세입자에게 뭘 주는지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죠?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뭘 주고 먼저 나가라고 그러냐? 파헤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더라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법에 공공이라고 규정해놓고 이게 공공이야. 이것도 이번에 그 2024년 8월 8일 날 88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강제 수용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주택을 한다는 게 명분이야. 이때도 명분이야.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주는 돈을 표준지가로 주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 시골 깡촌에 아무리 좋은 집도 10만 원이 안 갔어요. 여러분 분담대. 그게 논과 밭은 얼마야? 10,000원 이렇게밖에 안 가. 세입자들은 50만 원에 2만 원,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세입자들한테 뭐가 나왔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입자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물어보시면 돼요. 430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이씨 50만 원에 살던 사람이 430만 원을 주니까 이 몇 배를 더 주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분당 말고 분당이 개발되니까 인근 지역에는 보통 9자 11자짜리 방이 1,000만 원씩 된 거야. 이제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분당이 아니라 나와서 살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만 원에 5만 원 살던 사람들이 4,300만 원을 받아도 딴 곳에 가면 월세가 어때? 월세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이사 나갈 수는 없잖아, 그지? 몇 년 동안 벌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책이라고 내세우니까 난 또 이걸 또 사기